김용태가 오늘 싸가지를 밥 말아먹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쇄신 방안을 밝힌다고 하더니 재벌을게 못 준다고 기승전 이재명을 다시 시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보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낮 없이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질린 국민들 마음이 뻥 뚫리고 있습니다. 김용태는 아무 생각 없이 발언을 했겠지만 아마도 지금쯤 방바닥을 긁으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상병 묘비를 닦으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던 놈이 최상병 특검법에 참여도 안 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이런 놈의 말을 국민이 믿을까요? 김용태가 법 앞에 평등을 들먹이면서 6월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은 받을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김용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생각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개소리에 신경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만 민주당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무 전후를 나눠 헌법 84조 논란을 만든 자가 비대위원장 시절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조차 황당하다면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고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중요도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고질병이 그 중에서도 중증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안에 관계없이 얼렁뚱땅 대충 씹으면 그것이 대부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2024년 총선은 얼렁뚱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은 대통령이 직무를 못 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84조를 멋대로 해석한 한동훈이 갈등을 만들고 국힘이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국힘 인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을까요? 대통령이 유력하다 해도 투표하기 전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국민 시각은 똑같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투표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원할까요? 아니면 김용태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처럼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권 범위를 재직 이후의 사건에 한정하면서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고 창작된 사건일지라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을 포기하고 재판받기를 원할까요? 남해 건너 살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과 38선 이북에 사는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는 세력을 빼고는 국정보다 재판을 우선하라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태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똥볼을 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김용태의 질문이 조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해 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서 조문으로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소추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합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으로 불소추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한시라도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수반이고 세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다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시작하기 전 범죄로 고소고발을 여러 차례 당했지만 수사도 기소도 받지 않았던 이유도 불소추권이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85조 불소추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야 할 대법원장 조희대는 재판하는 판사 재량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을 판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이던 판사들은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해결 방안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에 수없이 요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역풍운운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해야 할 것을 적시에 못하고 엉망진창을 스스로가 만들고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국민을 믿고 당차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하고 요구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저지른 일들은 정당 해산 조건을 갖추고도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몸살이기에 급급해하거나 지방선거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코너로 몰거나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 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뭔가 결단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도록 민주당이 명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사법부 개혁이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사법부의 뜻대로 휘두르고 중대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파기환송하면서 고등법원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을 살피지도 않고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 이유로 조이대와 대법관을 탄핵하고 입법을 병행하면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마땅한 것에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많고 언급하는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정치적 부담도 기꺼이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역풍운운하면서 지방선거를 들먹인다면 결국 당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풍운운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민주당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법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위헌 신청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 떠들던지 말던지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든지 말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청구한 뒤 답을 듣고 재판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없이 판사들 모두가 또라이가 되어 조이대와 지기현처럼 멋대로 헌법을 농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강행한다면 헌법 84조를 침해한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을 강행한 판사들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판사들과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먼저 구한다. 헌재 결정에 따르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헌재도 또라이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결정하면 미리 준비해둔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에는 당장 해야 할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용태와 조이대와 판사들에게 직접 반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국민의힘과 대법원 주장에 헷갈려하면서 단순한 정치권 다툼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반문해야 할 질문은 대통령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교를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이 국가의 이익인지를 물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없이 판사가 재판을 강행할 경우 판사의 재량이 헌법 84조에 우선하는지를 질문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재판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재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G7 일정은 15일에 시작해서 17일 저녁 만찬으로 끝이 납니다. G7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면서 자타공인 세계를 경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로 초대되었습니다. 초대에 응한 이유는 참석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고 주요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양자다자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6월 18일 재판에 참석하려면 6월 17일 G7 일정을 포기하고 정상외교를 포기하고 조기에 귀국하거나 G7 회의 참석을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G7 국가정상들이 17일, 18일에 정상회담을 제안해도 그 이후에 정상회담을 제안해도 그 정상회담이 한국이든 상대국이든 상관없이 재판을 이유로 거절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김용태와 조이대 주장이 옳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를 포기해야 합니다. 외교뿐만이 아니고 국내 국정도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김용태와 국민의힘과 조이대가 옳다면 임기 5년 내내 대통령은 재판받다가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 매주 재판이 3회 이상 열리고 재판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외교는 고사하고 국내의 국정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 불소추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년의 임기 동안 사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내외의 일정을 재판기일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검찰과 조이대가 합작한 기소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재판을 받아야 하오. 5년 내내 재판을 받아도 재판이 끝날지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사건마다 신청해놓은 증인의 수를 보면 임기 내에 재판을 끝내기도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 정권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를 확신하고 재판을 일찍 끝낼 목적이었으며 검찰이 그토록 엄청난 숫자의 증인을 신청할 리 없고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모두를 받아줄 리도 없었습니다.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은 고작 3개월에 마쳤는데 1심에서 1년 6개월이 걸린 이유가 검찰에서 증인을 48명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되고 검찰에 놀아나는 사법부의 어정쩡함이 믹스되어 재판으로 이재명을 연금 상태로 만들어 이재명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윤석열과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기소 내용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열거해보면 직접 증거가 검찰에게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검찰이 신청한 엄청난 숫자의 증인이 있고 100원짜리 하나 이재명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증언하는 검찰 측 증인들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존재로 이재명을 공산당이라 부르고 저승사자 보듯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검찰의 창작에 가까운 기소 내용과 유동규와 김성태 같은 증인의 진술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문서가 증거에서 배척되었는데 배척된 공문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 보고서였는데 보고서 내용은 김성태가 대북 송금하려는 목적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오 김성태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으며 주가 조작 전적이 있었음을 상부에 보고하는 공문서였는데 이 공문서가 배척된 것입니다. 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김성태의 증언이었는데 김성태는 건실한 사업가로서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김성태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공문서는 배척하고 주가 조작과 조직폭력배 전적이 있는 김성태 증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이화영과 엮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국민 모두가 김성태의 진술 번복을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가장 무거운 죄로 기소하고 구형하고 판결받았는데 김성태는 외환관리법이나 보안법상의 이적죄가 아니라 가장 가벼운 죄로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해준 대가로 검찰과 거래가 된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증언 번복을 유도하여 없는 죄를 창작해낸 검찰과 사법부의 조직적 중범죄입니다. 저는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열이 올라서 다소 장황하게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쓰레기들의 발악과 술수에 쫄지 말고 기레기들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여론의 역풍도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다 하라는 것입니다.